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시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증시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서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누구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더 하락을 할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의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한 식으로 증시의 방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이든 기울어진다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과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반반 정도로 지금은 정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보다는 다른 자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자산이 바로 채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관심 꼭 부탁드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채권이 곧 금리고 금리가 곧 나라의 신용이고 신뢰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즉, 각 나라가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경매하여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발행을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매기는 것이 바로 채권 금리가 되고, 이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시에도 얽혀 있고 금리에도 얽혀 있고 경제에도 얽혀 있어서 그냥 전 세계에 다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말이죠. 이러한 채권, 그 중에서 미국 채권이 지금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를 5%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0.25%씩 두 번 낮추어 지금은 4.5%까지 고정금리를 낮춰놓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 금리는 단기채의 경우 3.8%에서 3.9%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기 채권의 경우 무려 4.7%에서 4.8%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 있기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기채의 경우 기대 심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현상항인 고정금리 4.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장기채가 4.8%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채권뿐만 아니라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버려 대출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출금이 더 부담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어버린다면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면 해고가 발생을 하며 고용도 줄어들어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채권이라는 것이, 채권은 나라의 신용이고 신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을 파는 나라가 채권이 잘 팔리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즉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채권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이자를 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자가 금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 대출금을 덜 줘도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채권은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 것이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 국가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업적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바라는 국민이라 나라나 정치인들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는 어떤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대출금 부담도 낮추고 돈을 더 발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금리가 낮춘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채권을 구매하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연준이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유도하고 그 유도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의 가치가 다른 자산에 비하여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버린다면 다른 나라나 기관이나 사람들은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버리면서 거기에 모멘텀이 생겨버려 이러한 것을 연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월은 지금 경제가 견고하다고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러한 식으로 둘이 대입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파월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기 채권의 경우 피크아웃을 찍고 금리 인하 트렌드로 5%에서 4.5%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 이 원자재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원자재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지금 소비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물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덜 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리게 되어버리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증시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현 실물 경제를 보았을 경우 사람들이 전부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점점 더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채의 경우 오르는 확률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게 형성이 되어 버렸으며 또 이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 펼침에 있어서 증시의 하락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도 하락하게 되어버리면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증시를 보고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예를 했다고 암묵적으로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채권 금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힌트로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채권의 가치가 무척이나 저렴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을 한번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채권을 장기채, 단기채 저는 둘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채의 경우 더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의 장기채의 경우 금리가 1% 낮아질 때 대략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며 또 채권이라는 것이 트렌드에 따라 금리를 한번 낮추게 되어버린다면 흐름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금리 하락으로 쏠리게 되어버리며 채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0.25%를 낮춘다고 하여도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사람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금리를 0.25%를 낮춘다고 해도 앞으로 더 낮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채권은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채권 금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증시의 경우 수익이 20% 이상씩 1년, 2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르는 상황 속에 채권의 가격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1% 이상 정도 낮추게 되어 버린다면 그에 따른 수익률은 20%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증시의 수익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돈의 쏠림은 채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셔서 채권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고 채권이라는 것이 이러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에 속하는 기본적인 원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증시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